첫 번째 저희가 짚어봐야 할 건 역시 사이버트럭 인도 시작이죠. 네네. 네. 라이브 이벤트로 대대적으로 시작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생각보다는 좀 짧았던 것 같아요. 한 25분? 네. 이 정도 했던 것 같고, 뭐, 당연히 이제 그 라이브 할 때 그 안에 반응은 좋죠. 다들 팬들이 가서 하다 보니까. 네. 근데 이제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들이 제대로 나왔는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데, 주가는 일단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1% 넘게 하락해서 마감을 했고, 지금 장 마감 후에도 한 2%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테슬라가 과거에 이제 이력으로 봤을 때, 네. 뭐 이런 대형 이벤트를 하고 나서는 좀 주가가 꼭 떨어진다라고 네. 하는 선반영되기 때문에 네. 그런 이제 어떤 역사적인 것도 있지만 좀 약했다 뭐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네. 저는 좀 기억에 남았던 게 그 2019년도에 공개할 때 창문에다가 쇠공 던졌는데 깨졌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굉장히 이슈가 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요번에 똑같은 거 그때 이제 수석 디자이너가 던졌는데 네. 그 수석 디자이너가 나와가지고 똑같이 던졌어요. 근데 똑같은 옷을 입고 그 2년 동안 그 옷을 안 버렸나 봐요. 4년 동안. 근데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모습으로 나와가지고 했는데 네. 안 깨졌습니다. 안 깨졌는데 네. 던진 게 야구공이었어요. 그리고 그래가지고 약간 그게 보는 사람들도 실시간으로 이거 뭐지? 이제 뭐 락프루프라고 했거든요. 네. 이제 그 일론 머스크가. 근데 돌을 던진 게 아니라 야구공을 던졌다. 그리고 저만 그렇게 느낀 건지 모르겠는데 좀 힘이 없이 던지는 모습이긴 했었는데 네. 좀 관중들이 있으니까 튈까봐 저는 약간 배려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찌됐든 간에 그게 조금 저는 기억에 많이 남았어요. 네. 그러니까 안 깨지긴 했는데 과거랑은 좀 다른 모습. 근데 이제 사이버 트럭이 이번에 중요했던 게 뭐냐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요새 이슈의 중심에 있죠. 지금 테슬라가 최근에 이제 주가 상승 동력이나 이런 것들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사이버 트럭을 출시하면서 어떤 이제 상승 동력이 될까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있었는데 네. 그거에 좀 부응하듯이 뭐 테스트하면서 뭐 테스트할 때는 보통은 이제 차 가리잖아요. 근데 사이버 트럭은 안 가리고 그냥 테스트 해버린다든지 막 이런 네. 식으로 해서 좀 많이 이제 언론 플레이도 그 전에 했었습니다. 근데 네. 요번 이벤트에서는 총 10대가 이제 인도가 됐고요. 아마 고객들은 이제 임직원이라든지 주요 고객들 위주로 해서 행사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한 명 한 명 와가지고 뭐 고맙다고 하고 차 타고 나가는 모습들을 좀 연출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예약한 고객들이 뭐 200만 명이 넘잖아요. 네. 근데 300만 명 같은데 하더라고요. 네, 지금 네. 이게 핵심은 그 대량 생산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요. 요게 이제 핵심이고요. 실질적으로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거기에 좀 달려 있는데 그 스펙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뭐 그 행사에서 스펙을 하나하나 읊지는 않았지만 지금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스펙을 보면은 뭐 이제 최대 하중치라든지 뭐 이제 끌 수 있는 견인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처음에 2019년도에 공개한 것보다 많이 떨어져 있기는 네. 해요. 그리고 뭐 이제 그런 것도 공개했거든요. 뭐 이제 포드라든지 이제 경쟁사들이랑 해가지고 최대한 끌 수 있는 것들. 네. 굉장히 무거운 차량 이제 끌면서 제일 멀리 갔던 것이 사이버 트럭이다. 뭐 이제 F150 사실 그 F150이 제일 큰 경쟁자잖아요. 근데 F150을 넘어섰다. 뭐 이런 것도 보여주기도 하고 이제 제로백을 넘어가는 거는 911 이제 포르쉐 911보다 지금 보고 훨씬 계신 게 빠르다. 경쟁이라고 하는 F150. 네.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 대비해서는 많이 이제 보여주기도 하고 하기는 네. 했는데 일단은 양산 가능성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제 성공의 핵심은 세 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양산 가능성 네. 그리고 이제 4680 배터리 그리고 네. 판매 가격이 이렇게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이제 양산 가능성을 좀 보면은 스테인리스 강을 쓰고 있잖아요. 네. 이 스테인리스 강 사용이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일론 머스크도 본인이 3분기 실적 발표할 때 우리가 우리 무덤을 팠다라고 네. 이야기할 정도로 이 대량 생산이 굉장히 힘들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네. 4680 배터리 같은 거는 테슬라에서 자체적으로 개발을 했잖아요. 네. 근데 요게 이제 주행거리도 16% 늘리고 가격도 싸지고 굉장히 효율성이 좋아요. 근데 문제는 요것도 대량 생산이 될 수 있느냐가 이제 관건이고 가격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2019년에 39,900달러를 네. 이제 공개를 했거든요. 사실 그건 되게 이례적이었죠. 와, 너무 싸다. 네. 근데 막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은 61,000달러 정도 되는 제일 가격. 싼 게 6만 그쵸. 990달러라고 그게 이제 해서 스타트예요. 지금 미국에서도 생각했던 것보다 최저가도 좀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좀 반응이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2배 가까이 올라가는 네.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는데 먼저 이제 스테인리스 강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스테인리스 강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뭐 속된 말로 스댕 네. 그거잖아요. 네. 그래서 요게 이제 자동차에 들어가는 게 뭐 지금까지 있었나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첫 번째로 자동차에 들어갔던 적이 있습니다. 과거에. 네. 이게 이제 백투더퓨처에서 나오는 그 유명한 드로리안 요 네. 자동차인데 이게 사실 그 백투더퓨처의 영화에 들어갔을 때
뭐 세계 최대 성공의 PPL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팬들을 뭐 이제 뭐 보유를 하고 있고 디자인적이나 이런 것 면에서는 굉장히 쿨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동차 자체적으로 보면은 그 당시에 굉장히 실패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실패했던 이유가 뭐 여러 가지 뭐 이제 그 영국에서 규제로 들어가다 보니까 규제를 맞추려고 무리해서 한 것도 있고 했는데 네. 대량 생산에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 그때 막 사람들 모양이 그 당시엔 되게 이례적이잖아요. 1980년대니까. 그래서 사람들도 많이 사고 했는데 막상 타다 보니까 물이 샌다든지 아니면은 무슨 뭐 차가 멈춰버리고 뭐 비새버리고 막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계속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좀 발생을 했었는데 그래서 자체적으로 그 차는 1981년부터 83년까지만 생산을 하고 회사 자체가 망했어요. 근데 그게 뭐 자동차 그것도 있지만 네. 그 오너가 지금으로 치면 약간 일론 머스크랑 비슷한 사람이거든요. 그 당시에. 근데 그분이 이제 마약 관련돼서 뭐 수사도 받고 막 하면서 이제 문제가 돼서 닫았는데 네. 그 이후에 40년 만에 처음으로 스테인리스 강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이 스테인리스 강 같은 경우에는 스타쉽 요번에 이제 2차 실패했지만 그 스타쉽에도 쓸 정도로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좋아한다라고 네. 쓰이는데 이게 흠집이나 이런 것들 잘 안 나요. 근데 문제는 흠집이나 안 난다는 얘기니까 이게 이게 굉장히 만드는 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대량 생산할 수 있겠느냐.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 천재적인 괴짜들을 굉장히 자극하는 소재인 것 같아요. 내가 이걸 그런 것 한번 해보리라. 근데 너무너무 어려운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요번에 열대인데 사실 이것도 올해 그럼 지금 나오네요. 야구공. 네. 지금 원래 저거를 전에는 쇠공을 던졌었었는데 지금 웬만한 차도 야구공 던져서는 안 깨질 것 같긴 지금 한데. 봐도 풀스윙이 아니라 하프스윙으로. 저거는 약간 제가 던진 정도의 힘으로. 네, 좀 그런 것 네. 같은데. 네. 예, 어찌됐든 이 전에 그 사이버 트럭이 공개가 된 적이 있었는데 전시가 네. 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막 이제 그 뭐 갭도 많이 벌어져 있고 그래서 막 좀 놀림받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그거를 오차 범위를 최대한 낮춰가지고 대량 생산할 수 있겠느냐, 요게 이제 문제인데, 요거는 사실 열대가 지금 이제 인도가 됐고 올해 네. 2,000대 정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향후에 성공할 때 요게 좀 중요하게 작용을 할 것 같다. 네. 그리고 4680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지름이 46mm, 뭐 높이가 80mm 해가지고 4680이라고 불리는데요. 네. 기존의 배터리들과는 다르게 크기가 커요. 기존에는 뭐 준비하신 그 네. 배터리 사진이 있으니까 그거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네. 네, 기존에는 뭐 이제 1865, 2170 요 배터리를 모델 3랑 이제 다른 데다 썼었는데요. 네. 4680 배터리를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면서 지금 텍사스의 기가팩토리에서 저거를 만들고 있습니다. 훨씬 크네요, 진짜. 네,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제 주행 거리라든지 가격도 엄청 싸지고 이런 효과가 있는데 이게 지금 생산량을 보면은 4월 기준으로 봤을 때 뭐 그 1,000만 개 정도, 1,000만 셀 정도가 이제 생산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10월 달에는 2배가 늘어서 2,000만 개 정도가 됐거든요. 네. 이 사이버 트럭에 한 대 만드는 데 들어가는 게 1,232개가 필요합니다. 네. 그럼 요거 계산을 해보면 현재 2,000만 개의 배터리로 만들 수 있는 거는 16,000대예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이버 트럭뿐만이 아니라 모델 Y랑 모델 3에도 들어가야 되고 세미 트럭에도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4680 배터리가 좋은 건 알겠는데 요게 이제 받쳐줘야 사이버 트럭이든 세미 트럭이든 만들 수가 있다. 지금 세미 트럭에 모델 Y나 3에 들어가 있는 것들을 뺏어 주는 거니까 그럼 세미 트럭을 맞춰줘야 되다 보니까 거기에다 물량 빼면은 모델 3랑 Y는 못 맞춰주고 지금 이런 약간 불균형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계속 이제 정확하게 얼만큼 만들 수 있다라고는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4월달하고 10월달하고 비교했을 때 2배 늘었잖아요. 그럼 그냥 월 평균 250만 개 정도 만든다라고 계산을 했을 때 이게 지금 사이버 트럭이 뭐 향후의 계획이 연간 뭐 10만 대에서 20만 대씩 이제 만들어서 인도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생산량의 10배 정도 있어야지 이걸 맞출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순수하게 이 배터리를 모두 다 사이버 트럭에 밀어준다고 했을 네. 때. 그렇다 보니까 지금 사이버 트럭을 스테인리스강 오케이 대량 생산 다 맞출 수 있다라고 해도 배터리를 맞출 수 있겠느냐. 요거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계속 이제 제시가 되고 있는 거 성공 핵심은 그 두 가지고요. 그리고 가격은 6990 달러가 나왔는데 이게 이제 후륜이고요. 사륜 같은 경우에는 79,990달러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가격 비교를 한번 해보면 제가 표를 하나 준비했는데 이게 미국의 전기 트럭 가격 비교를 해보면 이게 39,990달러였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다른 데에 비해서 원활히 싸니까 경쟁력이 굉장히 크죠. 그렇죠. 근데 지금 가장 큰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는 포드랑
그리고 이제 뭐 그 리비안 같은 데가 있잖아요. 네. 포드보다는 당연히 비싸고요. 그리고 리비안보다 살짝 싼 정도예요. 근데 이제 전기 트럭 쪽에서는 요새 리비안이 굉장히 곽강을 많이 받고 있다 보니까 아마 리비안을 조금 신경 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리비안하고 경쟁을 했을 때 가격이 크게 메리트가 있는지. 그러니까 지금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인 평이 뭐냐면요. 그 황금 시기, 그러니까 골든 타임을 놓쳤다. 그러니까 2019년도에 이제 공개를 했을 때는 굉장히 혁신적이었고 네. 많은 각광을 받았는데 그 사이에 너무나도 많은 전기 트럭이 나와 버렸다. 그렇다 보니까 요번에 공개를 했을 때 뭐 외형이야 사실 뭐 어쩔 수 없지만 어떤 스펙이라든지 가격이라든지 다른 메리트를 보여줘서 경쟁자랑 벌릴 수 있는 이런 거를 조금 보여줬어야 되지 않냐 이런 게 좀 있고요. 향후에 이제 열대 나갔잖아요. 네. 그럼 이 사람들이 이제 뭐 실험을 하겠죠. 뭐 테스트를 많이 해보겠죠. 뭐 톡 네. 갖다가 막 해보든지 어떤 거를 해볼 텐데 그게 이제 슬슬 이제 앞으로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근데 향후에 왠지 이번 첫 열대는 진짜 테슬라의 다이하드 팬들한테 줬을 것 같아요. 그렇죠. 거의 네. 이제 나쁜 평이 안 나올 사람들한테 좋겠지만 네. 어찌됐든 간에 이제 그거 가지고 테스트라든지 이런 결과물들이 이제 시장에 퍼지기 시작할 거고 향후의 관전 포인트는 뭐 2개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이번 출시에 대해서 기대했던 것들 시장에서 기대했던 것들은 뭐냐면 사실 사이버 트럭이 갑자기 뭐 저희 대량 생산 가능해졌어요라고 해서 막 뿌려가지고 매출에 이제 뭐 영향을 준다든지 그거에 대해서 기대한 사람들은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고요. 요번에 조금 뭐 출시할 거 그리고 이제 뭐 그 2025년까지 연 25만 대 좀 힘들 것 같다 이런 걸 미리 얘기를 해놨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대가 많이 나왔었는데 요번에 기대했던 거는 사이버 트럭 출시하면서 과연 후광 효과를 받을 것인가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소비를 할 때 뭐 한가의 제품이 굉장히 떴어요. 그럼 그거 사러 갔는데 없다 그러면 그럼 뭐 나와서 기다려야지 라기보다는 다른 제품 사는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후광 효과를 봐서 다른 제품들이 많이 올라요. 실질적으로 과거에 보면 2020년도에 모델 Y 출시했을 때 모델 3가 2017년도에 나왔거든요. 근데 모델 3 판매량이 굉장히 증가했다라는 통계가 있어요. 네. 그래서 150% 정도 판매량이 증가했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번에 사이버 트럭이 출시가 되면서 그동안 조금 부진했던 어떤 테슬라의 후광 효과 그래서 다른 모델들의 판매량이 증가하느냐 요거에 대한 이제 관전 포인트가 좀 중요할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전기 트럭이 뭐 리비안이나 F150 다 나오기는 했는데 아직까지 굉장히 전성시대라고 좀 하기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사이버 트럭 나오면서 이런 전기 트럭 시대의 어떤 전성시대 열어줄 것인가 요게 이제 굉장한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 두 가지는 당장 알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사이버 트럭 자체만으로는 근데 지금도 나오고 있지만 진짜 저런 이벤트는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렇게 그 앞에 약간 저 헤드라이트에 불 딱 들어오면 가슴이 좀 뛰잖아요. 저 음악까지 같이 남다르게 들으면 한다는 생각이 진짜 들긴 하는데 잘했죠. 네, 정말 방금 말씀하신 대로 후광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을까 이게 관건일 것 같고 저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 언론들에서도 저 사이버 트럭의 마진율 자체도 지금 좀 굉장히 좀 어렵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네. 마진율 자체도 앞으로 한 2년 정도는 그냥 만들수록 약간 테슬라로서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뭐 이런 계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게 팔린다고 해도 돈을 버는 마진을 지금 맞추지를 못하고 앞으로 시간을 들여가면서 그 마진율을 내야지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가 지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이제 사이버 트럭이 장기적으로 성공을 하게 되면 그래도 테슬라로서는 굉장한 주력 아이템이 될 텐데 현재로서는 다른 차들 판매에 후광 효과도 주면서 다른 차들의 생산, 다른 차들의 인도를 이렇게 저해하지 않으면서 어느 정도 일정을 맞출 수 있을까? 그게 지금 제일 관건이 아닐까? 그렇죠. 사실 테슬라 얘기가 나온 김에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 4680 배터리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이제 되게 중요한 핵심인 것 같아요. 지금 저가형 모델 $20,000짜리 나온다, 모델 2 나온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네. 그게 나와도 4680 배터리가 못 받쳐주면 안 되거든요. 네. 그리고 조금 더 멀리 보자고 하면 지금 UAW에서 요번에 13개 자동차 기업 이야기했잖아요. 뭐 노조 없는 곳들 해가지고 네네. 노조 만들어야 된다. 일론 머스크가 요번에 이제 뭐 대담하면서 굉장히 난색을 표현했는데 그 휴머노이드가 생각보다 빨리 실현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공장에 투입이 된다라고 하면 그거는 사람하고 다른 또 이제 24시간 네.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두 가지 좀 변수는 있죠.